이번엔 경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 갑자기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를 25% 다시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오늘 SNS에 한 3시간 전쯤에 올린 글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죠. 한국 국회가 무역협정의 비준을 안 해서 15%에서 25%로 다시 관세를 올린다, 이런 얘기를 SNS에 올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예고에도 없었던 네. 속보가 전해졌는데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이 SS 계정에 갑작스럽게 원래 예고 없던 글들을 자주 올리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관한 글이 갑자기 나와서 사실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경제적으로 조금 이제 충격을 좀 주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지난해에 타결됐던 한미 협정 관세 협정 관련해서 네. 우리나라 국회에 비준이 없었다. 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한국의 이행에 관한 어떤 프로세스가 미온적인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하면서 그로 인해서 다시 자기가 미국의 관세를 이제 15에서 20으로 다시 올리겠다라는 게 내용의 골자인데요. 네. 주로는 이제 차, 목재, 제약 같은 업종을 딱 찍어서 얘기했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해당 업종들은 미국의 관세 때문에 그동안 조금 미국 내에서의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우려를 샀던 업종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관세가 겹치면서 그동안은 소급적으로 유예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다시 혹시 관세가 부과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업종 관련해서는 조금 걱정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비준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게 조금 이제 디테일에 네. 들어가면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네. 사실은 한미가 현재 체결한 협정은 엄밀히 말하면 행정청 단위에서 맺어진 MOU, 협정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국회 비준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뭐랄까요? 조약의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라서 굉장히 네. 사실은 양국 간의 구속력이 큰 단위로 올린다는 뜻인데 네. 이제 우리 정부의 입장은 한미 간에 체결돼 있던 행정 MOU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은 직접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미국도 미국 의회의 비준을 받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협정 내에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미국이 이제 관세를 소급해서 유예할 때 이제 관련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만 하면 소급해 준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측에서 현재 혹시나 해석하고 있는 것은 국회 비준과 같은 큰 절차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우리 네. 정부 입장은 아직까지는 그건 아니고 이 한미 행정협정을 쉽게 말하면 이제 이행할 수 있는 개별 단위의 법률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에 연간 200억 불, 총액으로 3,500억 불 투자하기로 했는데 네. 그 투자의 프로세스가 뭐냐면 별도의 기금을 정부가 조성해서 그 기금에서 이제 미국에 투자한다라는 거니까 네. 기금에 관해서 설립은 기금에 관한 법률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재 국회에는 이번 한미 협정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필요했던 어떤 행위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개별 법률 5건은 현재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국회에 제출된 것만으로도 이제 한미 협정의 조건을 이행했다라고 해서 미국 관세가 소급 유예된 거거든요. 네. 우리 정부는 그래서 한미 기금 협정이라든지 이런 법률만 통과되면 되는 거고 지금 절차가 나름대로 우리나라 법 절차는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우리가 뭘 안 지키는 건 아니다. 네. 이런 현재 입장을 갖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어쩌면 한 단계 위에 있는 절차를 미국이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어쨌거나 미국의 진의가 조금 더 파악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청와대는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 통보나 아니면 관련 설명,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대책 회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있는데 조속히 또 미국으로 가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여기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25% 부과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원상 복귀 이렇게 지금까지 쭉 네. 계속해서 협상을 해왔거든요. 네, 잘 진행되나 했는데. 진행되고 저희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이행하고 있어서 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참 이렇게 미국 대통령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자주 접하고 자주 얘기하게 될 줄은 저도 참 놀랍긴 한데요. 네. 아마도 이제 좀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현재 처한 그 상황이 약간은 좀 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6월에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런데 이민 난속국과 관련된 이제 총기 사건으로 이제 2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이제 과격한 어떤 이민 단속 뭐 이런 정책에 대한 이제 불신을 품은 이제 미국의 일반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정치적으로는 뭔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 또 공화당에 좀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좀 보여지고요. 네. 그런 이제 국면 전환의 어떤 수단으로 이 우리나라 이거를 꺼낸 게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저는 처음에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네. 지금 그 내막과 배경은 좀 더 알아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아직까지 자세하게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네.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아마도 뭐 좀 오해를 풀고 우리가 잘 이행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설득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국 참 좋은 친구다 이러면서 아마 또 버디 하면서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아까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위기였고 그걸 국면 전환을 시도한 거다 이런 분석을 하셨는데 이게 미네소타 이 총기역 사건 이거 영향이 큰가요? 지금? 예, 아마도 그럴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 되는 그 러스트벨트 지역의 어떤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히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러스트벨트와 관련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이제 한번 또 때려주면 뭔가 지지를 다시 확고히 하는 하나의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지금 뭐 셧다운 얘기도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43일간 이어진 셧다운 그리고 2달여 만에 다시 또 지금 셧다운 시간까지 3일 남았다 이런 얘기 들리거든요. 네네. 셧다운 됐을 때 경제 충격 심하지 않았었나요? 예, 맞습니다. 셧다운은 지금 현재로는 이제 이민 단속국이 이제 국토안보부 미국에 이제 소속돼 있는 기관인데 그에 대한 예산 비준을 이제 미국 의회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예산을 이제 통과시키지 않겠다. 그러면은 네. 이제 또 셧다운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한국 자동차 그 SNS를 보면요. 한국 자동차를 또 겨냥을 했거든요. 직접 거론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대미 수출 핵심 품목이 다시 관세 압박에 놓이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한번 그 가능성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직은 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다소간의 노이즈는 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나 이번에 같이 언급됐던 제약, 바이오 부분은 미국 내에서의 경쟁이 어떻게 보면 세계 시장 내에서의 경쟁이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시장이고 경쟁이 센 시장인데 거기서 관세 부담을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올라간다면 상대 수출국과 예를 들면 일본이라든지 유로라든지 이쪽과 비교해서 비교 열의에 놓일 수 있는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게 진위인 것이냐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한테 가장 아픈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서 다른 어떤 모종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또 한 번의 협상 전략이냐 이게 좀 중요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측 입장에서는 예의주시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그 배경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어떤 다른 협상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하나 꼽히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쪽을 좀 많이 공격하고 있어요.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이죠. 네, 미국의 네. 뭐 51번째 맞아요. 주다라는 식으로 이제 네. 사실은 좀 공격을 이스라엘도 하면서 왔다라는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캐나다 관련해서 60조 규모로 이제 추산되고 있는 잠수함 수주전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캐나다 쪽에서 요구하는 게 잠수함은 뭐 당연히 이런 어떤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건 검사하겠으나 추가적으로 캐나다에 대한 대캐나다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중에 자동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지금 현대차 정의선 회장 그래서 지금 캐나다 또 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지금 마지막에 그거는- 최종 후보로 올라가 있는 게 네. 독일과 한국인데요. 네. 캐나다가 독일 측에도 역시 똑같은 요구를 했고 우리한테도 요구를 했는데 네. 독일이나 한국이나 다 자동차 강국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현대차라든지 이런 다른 산업군이 같이 들어가면서 수주전에 모종의 좋은 제안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결국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의 쇼어링을 요구하는 건데 결국 캐나다를 때리고 있는데 한국이 미국에서는 그런 소기의 성과를 조금씩 미루는 대신에 캐나다에 가서 큰 투자를 한다? 이게 보기 싫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양측을 다 겨냥한 그런 협박이 아니겠는가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그런 해석도 있을 수가 네, 있네요. 그런 측면에서 네. 이제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캐나다와도 지혜롭게 맞벌이를 해야 되고 수주전에서 성공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미국에 대해가도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간 우리 관세 협상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Long term, the United States has been ripped off
by virtually every country in the world. We have deficits with almost every country. Not every country, but almost. And we're going to change it.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관세 협상 관련해서 그게 우리 제 카운터파트라고 같이 협상하러 왔고요.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상호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Did you reach a deal on trade? We did. We reached a deal. 이번에 관세 관련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정보분들이랑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큰 빚졌어요. 항상 현대차가 잘 되는 대한민국이 잘 되는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시장 충격을 가장 저희가 걱정을 하고 네. 있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 현대차나 현대그룹주 주가를 보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약보합이거나 약간의 상승을 하면서 다시 아직은 조금 아직은 우리 네. 이 투자자분들이나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공식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적인 의견의 표명이지 네. 미국 행정청의 구속력 있는 어떤 발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충분히 양측이 이제 오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약간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는 모습으로 좀 버텨내고는 있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 시작할 때는 코스피 지수 하락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프리마켓에서는 반등했어요. 굉장히 좀 우려했는데 지금 코스피도 5,016선을 돌파하고 네, 있고 네, 코스닥도 네. 1,069. 그다음에 우려했던 현대차 관련해서도 일단 약보합인데 약간 이제 위로 강하게 붙는 모습을 조금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조금 우려는 하되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면서 네. 현재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 지금 현재 5,016을 기록 중이네. 1% 넘게 올랐어요. 아침에 맞습니다. 시작은 마이너스였는데 네, 네, 네.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뭐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